과거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배경을 이렇게 공유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지에 과거를 존중하는 자신의 배경을 공유한다 이렇게 표현을 안 해줬어도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서 또 공동체 의식의 형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얘기하죠. This contributes to build a sense of community. 자, 이러한 점은 기여한다. 뭐 하는데?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했죠. Which is essential for children, especially those in transition. 이렇게 those in transition. 이동하는 처지에 있는 특히나 이런 아이들에게 essential, 필수적인 것이다. 이 공동체 의식이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마지막 이 두 문장, 결론 짓는 마지막 부분에 두 문장을 핵심적으로 포괄하고 있는 3번이 가장 적절하긴 합니다. 조금 아쉽긴 해요. 과거를 존중하는 배경이라고 표현을 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도 2번보다는 더 적절합니다. 근데 2번은 어때요? 이사는 가장 큰 스트레스 중에 하나다라는 거는 내용의 일부일 뿐이죠. 사실 스트레스 중에 하나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그거에 더 초점을 맞춰주는 게 이 글의 중심 내용이고 핵심 내용이고 그걸 요약한 게 유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답이 3번이 더 가깝긴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좋아요. 자, 5번은 무슨 내용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 타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그것은 통제력 저하로 인한 거고 실제로는 그 자동차 사고에 의한 사망률이 5천분의 1인데 그 비행기에 대한 사고율이 111 뭐 그 정확히 뭐 숫자는 몰라도 되죠 사실. 이 정도여가지고 사람들은 사실에 기반하기보다 자신의 감정이 그쵸. 맞아요. 이렇게 어떤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논리적으로 사실에 기반한 정보를 분석해서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느낌, 감정에 기반해서 이렇게 결정을 내린다라는 게 문제였죠. 그거의 예시로 비행기 사고율과 자동차 사고율 대비 비행기 사고율이 훨씬 더 낮은데도 비행기가 통제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비행기를 꺼려하는 그런 성향에 대해서 나타내줬던 글이었어요. 그걸 제목으로 중심 내용을 잘 포괄하고 있는 1번이 답이었죠. 1번이 어때요? The first assumption of taking risk. 위험을 수반하는 이런 잘못된 어떤 가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쵸? 위험을 수반해서 어떤 결정을 내는 데 있어서 잘못된 접근을 한다. 이런 의미의 선지예요. 1번이. 근데 3번은 어때요? lack of control, 통제의 부족. 뭐 통제가 안 되는 그런 비행기 타는 상황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주긴 했는데 is it dangerous to people? 사람들에게 진짜 위험하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자, 그러니까 3번 선지는 어때요? 통제력 부족의 위험성이죠. 통제가 부족한 사람들이 자신이 직접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얼마나 위험하냐 이거를 집중적으로 이야기한 글이 아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위험성 이 글의 중심 내용 제가 뭐라고 했어요? 위험성 있는 어떤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사실에 기반해서 정보를 분석해서 논리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감정에 기반해서 결정을 내리는 게 중심 내용이라고요. 그거의 예시로 비행기 타는 상황을 얘기했는데 비행기 타는 상황이 위험한 이유 중에 하나가 통제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라고 언급했을 뿐이지 중심 내용은 감정에 기반해서 위험한 상황에 대한 어떤 결정을 내린다라는 거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중심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내는 걸 제목, 요지, 주제, 요약 이렇게 주장 이렇게 찾아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6번은 어떤 내용이었죠? 사람들이 그들의 능력은 뭐니까 그들의 언어를 사용해가지고
인류가 제일 꼭대기에 있다고 음. 하는 설명하는 언어를 만들어내고 음. 동물들의 뛰어난 능력은 그저 본능이라는 과정을 하면서 자신들이 제일 꼭대기에 있다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요. 아주 잘했습니다. 맞아요. 그런 식의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인간들과 동물들을 구별해서 인간들의 우월적 지위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동물들의 인간과 비슷한 행위에 대해서 그거를 명칭을 조금 낮잡아 보는 식으로 그렇게 명칭을 했던 거죠. 그쵸? 그래서 그거를 linguistic castration, 언어적 거세라고 표현을 해줬습니다. 언어적으로 동물들이 충분히 그런 어떠한 능력이 있음에도 그거를 명명하는 것을 뭔가 능력이 없는 것처럼 명령을 해서 동물을 낮잡아 부르는 그런 행위였죠. 언어적 거세라는 게. 그쵸? 그러니까 동물들이 키스를 할 줄 아는데 키스가 아니라 입술 박치기를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입술 박치기 공격을 한 거다. 이런 거죠. 그쵸? 자, 그리고 새가 씨앗의 위치를 수천 개를 다 짚어낼 수 있는데 그거를 본능이다, 지능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불렀다라는 거였죠. 자, 그래서 언어적 거세가 의미하는 것, 동물의 능력이 뛰어난 행위에 대해서 뭔가 낮잡아 부르는 거였죠. 능력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그걸 잘 나타내는 1번이네요. 1번. 자, 보니까 manipulation이라고 했어요. manipulation 하면 무슨 뜻이죠? 조작이라는 의미입니다. 조작. 그러니까 뭐의 조작이에요? A language to tell humans from animals. 인간과 동물을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언어적 조작이다. 그쵸? 인간이 동물들보다 구별한다는 게 뭐야? 더 뛰어나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언어적으로 동물들을 낮잡아 부르는 식의 조작을 한 거다라는 의미죠. 그쵸? 자, tell 하면은 말하다 이런 의미로 가장 많이 쓰이지만 구별하다, 구분하다, 구별하다, 구분하다의 의미로도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tell이 여기서 말하다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 5번도 5번 뭐요? 6번에 5번 6번에 5번 해석을 해달라고요? 보면은 devaluing of instinct as a form of intelligence by humans라고 했어요. 자, devaluing 가치 절하하는 거죠. 가치를 낮잡아 보는 거. 뭐의 가치를 낮잡아 보는 거? instinct 본능의 가치를 뭐의 형태로서 인간에 의해 지능의 형태로서 본능의 가치를 낮잡아 보는 거. 조금 이상하다. 그러니까 지능의 형태로서 본능 역시 지능의 형태로서 작용할 수 있는데 이 본능의 가치를 낮잡아 보는 거다라고 했어요. 자, 근데 일단 이 글에서 뭐라고 했어요? 어떤 지적인 능력, 동물의 지적인 능력에 대해서 본능이라고 치부하는 행위에 대한 예시로서 새가 씨앗을 찾는 그걸 들어줬었죠. 그쵸? 근데 어땠어요? 이 본능의 가치를 직접적으로 평가절하하는 게 아니라 그 지문에서 들어줬던 부분은 어디 보자. 지능을 본능으로서 가치절하한 거예요. 지능을 본능으로서. 여기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if an animal can beat us at a cognitive task. 자, 만약 동물이 우리를 이길 수 있다면 인지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지적인 활동에서 우리를 뛰어넘는다면, 예시로서 새가 수천 개의 씨앗의 precise location, 명확한 위치를 기억할 수 있는 걸 들어준 거죠. 이러면은 they write it up as instinct, not intelligence. 이 사람들은 이러한 행위를, 지적으로 우월한 동물의 행위를 명칭을 짓는다. 뭐로써? 본능으로서, 지능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본능적 행위를 낮잡아 본다는 게 5번이고, 5번은 지능으로서 역할할 수 있는 본능을 낮잡아 부르는 게 5번이고, 이거는 지능보다 아래 단계라고 본능으로서 명명지어서 낮잡아 부른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5번은 인스팅트하고
intelligence 지능과 지능이 비슷한 수준이라고 여기는데 이걸 둘 다 낮잡아 보는 거고 근데 이 지문 속의 이 부분은 그러니까 본능보다 지능이 윗단계인데 동물의 이런 지능적 행위를 본능으로서 동물의 지능적 행위죠. 동물 행위를 낮잡아 부르는 거예요. 동물의 지능적 행위를 본능이 지능보다 떨어진다는 전제하에 동물의 지능적 행위를 본능이라고 부르면서 낮잡아 부르는 거다. 근데 이 5번은 뭐라고요? 본능하고 지능을 비슷한 단계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개념이죠? 그쵸? 애초에 이 지문의 일부에 해당하는 내용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우리 지문 하나 하고 쉴게요. 4번 조금 오버라고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상우가 뭐 2번을 답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일부 내용이고 우리 요지, 주제, 제목, 주장 이런 거는 중심 내용을 가장 잘 포괄해서 잘 함축적으로 나타낸 걸 찍는 거예요. 근데 2번은 일부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스트레스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어떻게 대응해서 아이가 이사 갔을 때 새롭게 적응을 도울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까지가 중심 내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 더 잘 포괄하는 게 사실 3번에 더 가깝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사할 때 배경 공에서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중요하다는 말 자체에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렇게 과거에 관한 배경을 공유하고 공동체 의식을 형성시켜갖고 그 스트레스를 해소시켜갖고 이사한 그 새로운 지역에 적응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중요하다는 말 자체에 내포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번은 스트레스다라고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잠시만요. 자, 첫 번째 질문하고 잠깐 쉴게요. 자, 보면은 33번이죠? 33번 볼게요. 자, 제목부터 봅시다. 난독증 학생들에게 관심 있는 분야의 독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의 중요성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난독증이 뭐예요? 책을 잘 못 읽는 거죠. 글을 잘 못 읽는 그런 글만 보면은 막 머리가 막 거의 뭐 지진이 나 머릿속이. 그쵸? 그래서 글만 보면은 막 집어 던지고 싶은 그런 난독증이 있는 학생들에게 관심 있는 분야의 독서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관심 있는 거면은 얘들도 잘 읽게 되니까 심지어 난독증이 있어도 잘 읽게 되니까 이게 중요하다라는 식이겠죠. 그렇죠? 상우는 어때요? 좀 글을 읽는데 난독증 같은 그런 증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진짜요? 그러면은 뭐 영어 같은 걸 씹어 먹어야죠, 사실.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수능에서 국어랑 영어 둘 다 1등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난독증이 솔직히 있는 것 같은데 언어적 능력이 그럼에도 좀 뛰어나다고 보여요, 나는. 그러니까 좀 별개의 개념인 것 같아요. 내가 임상적으로 나의 경험에 비춰봤을 때. 그러니까 언어적 사고력이 좀 글에 대한 거부감이나 뭔가 글에 대한 좀 그런 흥미를 못 느끼는 측면이 있어도 언어적 사고력, 논리적 사고력이 뛰어날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자, 어쨌든 뭐 중요한 건 아니고 빨리 보자면 1번 문장부터 볼게요. A key to engagement and achievement is providing students with relevant tasks they will be interested in 라고 했어요. key 하면은 핵심이죠. 뭐의 핵심? engagement, 관여하고 참여하는 거죠. 그쵸? 참여와 achievement, 성과, 성취하는 것의 핵심은 그러니까 뭔가를 잘하게 하는 학생들로 하여금 잘하게 하는 것의 중요한 핵심은 뭐다?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거래요. 뭐를? 어떤 relevant task, relevant 하면 관련된 이런 의미죠. 관련된 어떤 자료, 텍스트를 제공하는 것이다. 근데
어떤 관련된 자료래요? 또 they will be interested in 그들이 관심 있어 할 어떤 관련된 자료를 제공해 주는 거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아이들로 하여금 잘 참여해서 잘 배우도록 성취하도록 하려면 관심 있는 걸 제공해 주면서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게끔 해라.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공부를 하게끔 유도해라. 이런 게 뭐 부모의 역할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My scholarly work and my teaching have been deeply influenced by the work of Rosalie Fink라고 했어요. 나의 scholarly 어떤 학문적인 work 작업과 my teaching 나의 수업은 몹시 영향을 받아왔대요. 이런 Rosalie Fink라는 어떤 아주머니인지 뭔지 하는 분의 작업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안 궁금한데 3번 보면은 She interviewed 12 adults who were highly successful at their work, including a physicist, biochemist, and a company CEO라고 했어요. 자, 그녀는 12명의 성인들을 인터뷰했는데 어떤 12명의 성인들이래요? 후가 이끄는 주격 관계 대명사절이 12 adults를 수식해주죠. 어떤 12명의 성인들인지 자, 몹시 highly successful 성공적이었대요. 그들의 어떤 영역에서 그들의 직업에서 성공적이었다. 그래서 뭘 포함하냐면 physics 물리학자고 biochemist 하면은 생화학자 그리고 회사의 CEO인 뭐 이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직업에서 성공한 12명의 아저씨들을 인터뷰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all of them had dyslexia and had significant problems with reading throughout their school years라고 했어요. 자, 12명 모두가 dyslexia, 난독증을 겪었고 그리고 상당한 문제점을 겪어왔대요. 뭐에 있어서? reading, 독서에 있어서 그들의 학창 시절 내내 독서에 있어서 문제를 겪었다. 저도 그렇습니다. 진짜 저도 거의 책을 1년에 한 권이나 읽나 싶어요. 자,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책을 안 좋아했는데 근데 또 그때는 언어 영역이었어요. 언어 영역. 국어가 아니라 좀 틀딱이 냄새가 나는데 그 언어 영역을 저는 따로 공부한 적이 없어요. 영어는 문법을 공부해야 했기 때문에 한 2달, 3달 정도 공부는 하긴 했거든요. 근데 언어랑 그 영어도 2-3달만 공부하고 따로 사실 제대로 된 공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사실 충분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책을 별로 안 좋아해도. 그러니까 어른들이 막 책을 읽으라고 해요. 근데 정작 책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뭔가 지식이 뛰어나다던가 아니면은 통찰력이 뛰어나다던가 사고의 깊이가 뛰어나다던가 뭐 그렇진 않죠. 그렇죠? 난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책의 중요성에 관해서 사실. 어쨌든 계속 보자면 While she expected to find that they had avoided reading and discovered ways to bypass it or compensate with other strategies for running 여기까지만 봅시다. 자, while 뭐뭐하는 반면에 이런 의미죠. 자, 그래서 while이 끄는 부사절 컴마 있는 데까지인데 뭐하는 반면에 그녀가 expected 기대했던 반면에 뭐를 뭐 할 것을 기대해요? 알아낼 것을 to find 뭐를 된 명사절에 떼면서 어떻게 되는데 they had avoided reading 그들이 피해 왔다고요. 뭐를 독서하는 것을 피해 왔고 그리고 and discovered 방법을 찾았을 거라고 기대했던 반면에 어떤 방법? to bypass it or compensate with other strategies for learning. 자, it이 뭐예요? it을 bypass 하면 회피하다 이런 뜻이에요. 회피하는 방법을 찾아냈거나 독서를 피해 왔을 거라고 알아낼 거라고 기대했던 반면에 라고 하는데 it이 뭐예요? 뭘 회피하겠어요? 이 난독증이 있는 사람들이? 책을 그쵸. reading을 얘기하는 겁니다. reading. 혹은 어떤 방식이냐면 어떤 방법이냐 compensate with other strategies 다른 전략으로 for learning 학습에 있어서 compensate 하면 보완하다죠. 보완하는 방법을 알아낼 거라고 기대했던 반면에 she found the opposite이라고 했어요. 완전히 반대의 것을 알아냈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보면은 지금 She expected to find that은 이 that절의 시제가 어때요? 과거 완료죠. 그쵸? 대과거니까 과거 완료로 쓴 건데 왜 대과거고 왜 과거 완료로 쓴 거예요?
지금 뭐예요? 그녀가 연구했던 과거에 대한 이야기죠. 그쵸? 연구하면서 알아낼 거라고 기대를 했대요. expected. 이 시점이 뭐예요? 과거 시점이죠. 연구할 당시에 기대를 했던 시점. 그쵸? 그것보다 이전에 이 연구 대상자 12명의 성공한 성인들이 학교를 다녔면서 학습하던 시절에 과거보다 더 이전에 독서를 피해왔고 독서를 회피한 방법이나 회피하고 학습을 위해서 다른 전략으로 보완하려는 방법을 알아냈을 거라고 기대한 거죠. 그쵸? 이런 연구하던 이 과거 시점보다 이전에 이 사람들은 학교를 다녔을 거 아니야. 그쵸? 학교를 다니면서 독서를 회피하고 어떤 독서를 대신할 방법을 찾았을 거 아니에요. 그쵸? 과거보다 더 이전 이야기니까 대과거로 쓴 겁니다. 자, 그래서 6번 To my surprise. 근데 회피하지 않았다는 거죠. 완전히 반대의 것을 찾았다는 건 To my surprise. 놀랍게도 I found that these dyslexics were enthusiastic readers. 자, 이러한 dyslexics 하면은 난독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난독증이 있는 사람들은 enthusiastic, 열성적인 독서광이었다. 독자였다. 그러니까 난독증이 있는데도 독서를 많이 했대요. They rarely avoided reading. 그들은 거의 독서를 피하지 않았다. On the contrary, 반대로 they sought out books. 그들은 책을 찾았다. 책을 추구했다. The pattern Finkel discovered was that all of her subjects had been passionate in some personal interest라고 했어요. 자, 핑크가 찾아냈던 어떤 패턴은 이게 아닌데. 자, 보면은 얘는 지우고 자, the pattern을 Fink discovered라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목적격 관계대명사절이 수식한 거죠. Fink가 찾아냈던 패턴은 뭐였냐? Was that 명사절이었다. All of her subjects, 모든 그녀의 실험 대상자들이 had been passionate, 열성적이었다고. 뭐에 있어서? In some personal interest. 그들 자신의 각각의 이런 사적인 사적으로 흥미를 느끼는 분야에 있어서는 열성적이었다는 것을 알아냈던 것이었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어때요? Had been passionate. 여기도 어때요? 대과거로 썼죠. 그쵸? 핑크가 알아냈던 이 연구를 해서 알아냈던 시점은 지금 어때요? Discovered. 과거로 표현한 거죠. 그쵸? 핑크가 연구를 통해 알아냈던 시점보다 이 실험 대상자들이 더 어렸을 때, 그것보다 더 과거일 때 이렇게 학습하면서 자신의 흥미를 느끼는 분야에 대해서는 열성적이었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대과거, 과거 완료로 쓴 겁니다. 자, 8번. The areas of interest included religion, math, business, science, history, and biography라고 했어요. 자, 이런 흥미를 느끼는 분야들은 뭐 종교, 수학, 뭐 경영, 뭐 과학, 역사, biography 하면은 전기란 게 뭐예요? 그건 일렉트로닉이죠. 흔히 하는 전기를.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냐, 위인전 같은 거. 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위인전으로 쓰면은 8권 정도까지는 나올 것 같아요. 이만한 두께로 8권 정도는 쓸 겁니다. 그러니까 빵 셔틀이었을 당시에 어떻게 그 학교 생활을 이겨냈는지 그걸로 한 권이 일단 나와요. 빵을 사면서 뭔가 일진과의 대결을 꿈꾸는 뭐 그런 자, 미안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어쨌든 뭐 이런 여러 가지 분야의 흥미 분야가 있었다. 그러면서 What mattered was that they read voraciously to find out more이라고 했어요. 자, What mattered, 이 what이 이끄는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 대명사절이자 명사절. What mattered가 주어입니다. was가 비동사가 이형식 동사로 쓰였고 보어가 that 명사절이 보어겠죠. 그러니까 중요했던 것은 뭐다? They read voraciously. 자, voraciously 하면 탐욕스럽게 뭐 밑에 써 있네요. 탐욕스럽게 to find out more, 더욱 많은 것을 알아내기 위해 책을 읽었다는 것이었다라고 했어요. 자, 난독증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 관심을 갖는 분야에는 공부를 하고자 하는 욕구가 크다 보니까 책을 많이 읽었다라는 게 중심 내용이었죠. 그쵸? 이 어떤 로잘 핑크라는 사람의 연구를 통해서 이거를 설명을 해줬었네요. 그쵸? 어렵지 않죠?
난독증이 있더라도 자기 관심 분야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고자 하는 욕구를 느끼다 보니까 책을 열심히 읽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관심 분야가 없었습니다. 저희 관심 분야는 춤과 음악이었죠. 근데 춤과 음악은 어때요? 책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책으로 공부를 해서 배우는 게 아닌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춤, 음악과 그리고 두 가지만 더 하자면 싸움, 연애. 자, 다 어때요? 제 세 개 다 제가 그랜드 마스터가 된 그런 영역들이죠. 그쵸? 자, 그러니까 싸움은 제가 빵 셔틀로 시작해갖고 지금은 거의 뭐 눈 감고도 다 때려잡는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마치 이 인간 또 헛소리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런 눈빛을 뜨면 안 돼요. 그래서 보면은 1번 interesting이에요, interested이에요. interested죠.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they will be interested in 까지가 목적격 관계 대명사절이고 앞에 relevant task를 수식해 주는 거죠. 그쵸? relevant가 관련된 이런 의미도 있는데 뭐 중요한 이런 의미도 있는데 여기서는 적절한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적절한 text 글로 쓰여진 내용이죠. 그냥 적절한 내용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니까 참여와 어떤 성취를 하도록 학업적인 참여와 성취를 하도록 하는 것의 핵심은 뭐다? 학생들에게 그들이 흥미를 느끼는 적절한 텍스트를 주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목적과 관계대명사절의 주어 they가 지칭하는 게 students죠. 그쵸? 이 students가 느끼는 거니까 수동의 의미로 be interested in 이렇게 표현해줘야죠. 왜요? interest 하면은 원형이 누구누구에게 흥미를 느끼게 하다죠. 그쵸? 그러니까 주어가 흥미를 느끼려면은 흥미를 느끼는 행위를 당해야 돼요. 그쵸? 그래서 be interested in 수동태로 써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2번은 뭐예요? influencing이에요, influenced예요. 이것도 뭐예요? influence도 영향을 끼치다, 영향을 주다예요. 누구누구에게. 그럼 뭐예요? 주어가 영향을 받으려면은 수동태로 써야겠죠. 지금 주어가 뭐예요? My scholarly work and my teaching 이죠. 그쵸? 나의 학문적인 일과 나의 수업은 깊이 have been deeply influenced 영향을 받았다. 누구에 의해? By the work of Rosalie Fink. 이 Fink라는 사람의 연구에 의해 영향 받았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다음 successfully예요. successful이죠. 왜요? 보면은 후가 이끄는 주격 관계대명사절 여기까지인데 마침표 있는 데까지 앞에 12 others를 수식해 준다고 했어요. 자,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니까 동사인 were 비동사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어때요? 비동사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죠. 그래서 보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보어는 형용사와 명사만 쓰일 수 있죠. 그쵸? successfully는 뭐예요? 부사잖아요. 부사는 보어로 쓸 수 없고 명사를 제외한 여러 성분을 수식해 준다고 했죠. 그쵸? 그래서 highly라는 부사가 또 successful을 수식해 주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리고 including이에요, included예요. including이죠. 왜요? 자, 보면은 included가 되면 어때요? include의 과거형이거나 과거 분사죠. 그쵸? 둘 중 하나인데 자, 만약에 과거 시제 동사로 쓰였다면 어때요? 앞에 interviewed라는 동사가 있어요. 그쵸? 지금 하나의 문장 안에 동사 앞에 interviewed라는 과거 시제 동사가 있는데 여기 included까지 어떤 접속사 없이 한 문장 안에 추가적인 동사를 2개 이상 쓸 수가 있어요? 없죠. 그쵸? 그럼 동사의 과거 시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included가 과거 분사냐? 그래서 과거 분사가 이끄는 분사 구문이냐? included부터 여기 끝까지가 그러면 어때요? A physicist, a biochemist, and a company CEO 이 부분은 뭐예요? 목적어 역할을 하잖아요. 그쵸? 과거 분사면은 뒤에 목적어 없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수동으로 쓰였는데 능동이어야지 목적어가 수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included가 안 되고 including이 이끄는 분사 구문이라는 겁니다. 능동에 including 현재 분사면은 어때요? include가 타동사니까 그거의 능동의 의미로 형용사완 동사의 성질을 지닌 형용사완 including 능동의 의미의 현재 분사는 뒤에 physicist biochemist and a company CEO 여기 목적어로 수반할 수가 있죠. 분사 구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5번 to find예요, finding이에요. to find입니다. expect는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합니다. 동명사는 목적어로 취할 수가 없어요. expect 뒤에는 목적어로. 그리고 아까 과거 완료 대과거라고 했죠? 기대했던 시점보다 expected 기대했다는 게 뭐예요? 이 12명의 성공한 성인들을 연구했던 시점에 기대했다는 거죠. 어떤 연구 결과를 알아낼 거라고 기대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들이 회피하거나 뭔가 다른 독서를 회피하거나 독서를 대신한 다른 방법을 찾았을 거라고 기대했던 시점은 기대한 것보다 더 이전에 이 성인들이 학창 시절의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대과거니까 과거 완료로 쓴 겁니다. 자, 그리고 bypass 하면 회피하다 이런 의미라고 했어요. 비슷한 단어 뭐가 있을까요? 응? avoid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escape가 있겠네요. 자, I found 뭐예요? 그러니까 I found I가 주어고 found가 동사고 that 명사절이 목적어입니다. 여기까지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한 구조에 대한 명사절이기 때문에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절이자 의문 대명사 명사절 what은 안 돼요. rarely 하면 뭐예요? 거의 뭐뭐 않는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비슷한 표현 많죠. seldom, 뭐 scarcely, hardly 이런 게 대표적이죠. scarcely 다시 써줄게요. 잘 안 보이니까. 그리고 avoided 다음에 뭐예요? avoid는 뒤에 동명사만 목적으로 옵니다. ing만 와요. 투부정사 안 돼요. 자, 7번 뭐예요? 대시의 what이에요. 이번에도 완전한 땐 명사절입니다. what이 이끄는 절은 불완전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 had, have예요. 자, 어때요? 여기 그녀 think가 알아냈던 시점 이거 뭐예요? 실험할 때 과거 시제죠. 그쵸? 실험할 때 일인데 실험했던 것보다 더 이전에 이 실험 대상자들이 학창 시절이었을 때 이 all her subject 이 실험 모든 대상자들은 had been passionate 열정을 가졌다는 거죠. 자기 관심 분야에는. 그쵸? 그래서 대과거로 과거 완료를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what mattered가 이 what이 이끄는 선행사 포함하는 관계대명사절이자 명사절이 주어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어렵지 않죠? 그쵸? 자, 잠깐 특정되어진 그쵸? 특정화된 말단 신경이죠. 그쵸? endings를 수식해 주는 거니까 specialized가 된 겁니다. 그리고 what이에요, that이에요? that이 주격 관계대명사절을 이끌어 갖고 앞에 specialized endings를 수식해 주는 거라고 했어요. 자, 3번 unpleasant예요, unpleasantly예요? unpleasant 보호 역할을 하는 형용사죠. 그쵸? the pain이 주어고 is가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 그리고 unpleasant라는 형용사가 보호 역할을 하는 겁니다. unpleasantly 부사는 보호로 쓰일 수가 없죠. 자, 그 다음 5번 control이에요, control이에요? 그러니까 controls죠. 왜요? 선행사에 맞게 스위치를 해줘야죠. 선행사가 뭐예요? the area 단수잖아요. 그쵸?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절에 쓰인 일반 동사 현재형의 단수에 맞게 스위치해서 s 붙여주는 거죠. 어렵지 않았죠? 그쵸? 좋아요.
자, 4번 질문, 네 번째 질문 볼게요. 보면은 제목이 휴대용 디지털 기술 시대에서 일과 가정 경계에 대한 두 가지 접근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이런 휴대용 디지털 기기들.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통해서 컴퓨터로 작업할 수 있는 작업들을 손쉽게 야외나 그리고 직장을 퇴근해서 집에 가서도 퇴근길에서도 심지어 자다가도 잠깐 자다가 유튜브나 봐야 되는데 잠 안 오면은 그걸로 막 일이 많으면은 할 수도 있죠. 그쵸? 그런 상황이 이런 우리나라 같은 현대 사회에서 만연한 일반적인 현상이 됐는데 이런 현상에 대한 관점이 나타난 글이었습니다. 두 가지 관점. 그러니까 어떤 관점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현상을 지지하면서 이렇게 일과 가정의 경계 없이 가정에 가서도 일을 연장해서 하면은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 뭐 이런 식의 관점이 있을 수도 있고 어때요? 일과 가정의 경계를 지켜야 가정 생활도 잘할 수 있고 휴식도 잘 취해서 직장에 와서 일을 효율적으로 집중적으로 잘할 수 있다. 이런 식의 관점도 있을 수 있죠. 그런 두 가지 관점이 잘 나타난 글이었습니다. 자, 1번부터 봅시다. Boundaries between work and home are blurring as portable digital technology makes it increasingly possible to work anywhere, anytime 이라고 했어요. 자, boundaries, 경계죠. 그쵸? 뭐와 뭐의 경계예요? 뭐와 대답을 해야죠. 자, 직장과 가정의 경계는 blurring 하면은 blur가 흐려지다 이런 뜻입니다. 흐려지다. 그래서 흐려지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as가 이끄는 부사절입니다. as가 이유의 의미로 쓰인 거예요. 이유, because하고 같은 의미로 쓰인 겁니다. 자, portable digital technology, 휴대용 디지털 기술이 makes it increasingly possible, 점차 가능하게 it을 만들었대요. it이 뭔데요? 자, 가목적어고 뒤에 있는 to work anywhere, anytime이 진목적어입니다. 투부정사구가.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일하는 것을 점차 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직장과 가정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자, individuals differ in how they like to manage their time to meet work and outside the responsibilities. 라고 했어요. 자, 개개인별로 differ, 다르다. 뭐 하는 점에서 달라요? 어떻게 그들의 시간을 관리하고 싶어 하는지에 관해서 다르다. 뭐 하기 위해? To meet work and outside responsibility. 직장과 outside, 외부의 responsibility,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을 meet,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시간을 관리하고 싶어 하는지에 관해서 다르다. 그러니까 시간을 직장 일과 직장 이외의 사적인 일을 어떻게 이렇게 할당하고 이걸 직장의 일을 사적인 일을 할 때도 같이 하는지 이렇게 시간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그쵸? 그게 뭐예요? 이 휴대용 기기를 통해서 이 직장의 일을 사적인 영역까지 침범하도록 하는지 아니면은 그걸 분리하는지 이런 두 가지 관점으로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쵸? 그래서 3번부터 보면은 Some people prefer to separate or segment words. 자, 몇몇 사람들은 선호합니다. 뭐를? separate, 분리하거나 segment, 분할하는 것을. separate하고 segment하고 둘이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역할을 분할하거나 분리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So that, 그래서 boundary crossings are minimized. 이 boundary, 경계의 crossings, 교차점이죠. 교차점이 최소화되도록. 그러니까 뭐야? 이 사적인 영역과 일적인 부분이 분리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나눈다는 거죠. 서로 침범하지 않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시를 들어줍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 These people might keep separate email accounts. 이러한 사람들, 이렇게 사적인 부분과 일적인 부분을 나누는 사람들은 분리된 이메일 계정을 갖는데요. For work and family, 가정과 직장별로 이렇게 다른 이메일 계정을 갖는다. 그러면서
try to conduct work. 일을 하려고 시도한대요. 어디서? At the workplace. 직장에서. 그리고 and take care of family matters only during breaks and non-work time. 가정사 matters 하면은 아까 matter이 동사로 쓰였죠. 중요하다는 의미로. 그쵸? 근데 여기서는 명사로 쓰여서 문제 이런 의미입니다. 가정사, 가정 문제. 가정 문제들은 오직 신경 쓴대요. breaks, 휴식기나 혹은 non-work time, 일하지 않는 시간 동안에만. 그러면서 we have even noticed more of these segmenters carrying two phones. 심지어 우리는 이러한 segmenters, 분리하는 사람들, 가정과 직장을 분리하는 사람들이 carrying two phones, 두 개의 전화를 들고 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one for work and one for personal use. 하나는 일을 위한 거고 하나는 사적인 거죠. 그쵸? 핸드폰을 직장용과 개인용 두 개를 가지고 다닌다. 이런 의미죠. First hour schedules work well for these individuals. 자, 이런 가변적인 이런 스케줄 일정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효율적으로 작용합니다. 왜냐면은 because they enable greater distinction between time at work and time in other words. 이런 가변적인 스케줄이 데이로 받은 거예요. 가변적인 이런 일정이 이런 그러니까 자신의 일을 하는 시간을 이렇게 유연하게 쓸 수 있는 점이 가능하게 해준대요. enable 뭐를 더 큰 분리를 뭐와 뭐의 분리? between time at work and time in other words. 직장에서의 시간과 다른 직장 외적인 부분에서의 시간 간의 분리를 이런 가변적인 시간이 그러니까 자기가 일하고 싶은 시간에 출근할 수 있으면 어때요? 그 시간에만 집중적으로 직장에 나가서 일하고 그 외 시간에는 사적인 부분에 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어때요? 이렇게 직장과 사적인 영역 분리를 더 잘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other individuals prefer integrating work and family works all day long. 자, 근데 다른 개인들 이렇게 직장과 시간을 분리하지 않는 다른 개인들은 integrate 하면 뭐예요? 통합하다죠. 그렇죠? 통합하는 걸 선호합니다. 뭘 통합해요? 직장과 일과 개인적 가정의 이런 역할을 all day long 하면 하루 종일 이런 뜻입니다. 하루 종일 그냥 일을 집에 가져가서도 하고 그리고 직장에서도 그 뭐 자기 처자식들하고 통화하고 뭐 이런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this might entail constantly trading text messages with children from the office. 자, 이러한 점은 entail 하면 수반하다. 수반하다 이런 뜻이에요. 수반한다는 게 뭐예요? 포함한다는 거죠. 포함한다. 포함하다라고 할게요. 끊임없이 텍스트 메시지를 트레이드 나누는 것을 포함합니다. 누구와? 아이들과 with children. 근데 어디서? From the office. 직장에서. 그러니까 직장에서 가정사를 돌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or monitoring emails at home and on vacation. 집과 가정과 휴가지에서 이메일을 모니터링 확인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이메일은 뭐겠어요? 어떤 일과 관련된 이메일들이죠. 그렇죠? 퇴근하고 혹은 휴가 중에서도 일과 관련된 업무를 본다는 거예요. Rather than returning to work to find hundreds of messages in their inbox. 뭐 하기보다는 이렇게 직장에 돌아가서 수백 개의 메시지들을 그들의 이메일 인박스 그러니까 수신 메시지 하면서 확인하게 되기보다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중에 집에서는 다 확인 안 하다가 나중에 몰아서 출근했을 때 확인하기보다는 이렇게 계속 일과 가정의 경기가 없는 계속 일하는 그런 노예 같은 삶을 산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좋아요. 이렇게 휴대용 디지털 기기의 발달로 일과 가정의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분리하는 관점과 그냥 이렇게 일도 가정에서 연장하고 가정의 일도 직장에서 어느 정도 돌보는 식의 방식의 관점 이 두 가지 관점이 나타난 글이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가주어 진주어라고 말했는데 가목적어 진목적어죠. 미안합니다. 가목적어 진목적어 이시 가목적어고 투부정사구가 진목적어. 자, 3번 prefer to separate or segment이에요. separating or segmenting이에요.
응? prefer의 목적으로 뭘 써야 돼요? 아닙니다. 둘 다 됩니다. 그러니까 prefer 하면 좋아하다 이런 의미죠. 그쵸? 자, 감정과 관련된 이런 타동사, 뭐 좋아하다, 싫어하다, like나 love나 prefer, 뭐 hate, 뭐 이런 동사들은 뒤에 투부정사하고 동명사 둘 다 올 수 있어요. 내가 일부러 넣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서는 어때요? prefer to separate or segment죠. 그쵸? 근데 이거를 prefer separating or segmenting 하면은 틀린 거예요? 아니죠. 맞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거를 바꿔놓고 틀린 것을 고르시오 라고 했을 때 이거를 고르면 안 되겠죠. 본문하고 다르다고 해서 이게 어법상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해서 틀린 게 아니라고요. 답이 아니라고요. 그쵸? 이걸 답이라고 하면은 그 선생님이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일부러. 알겠죠? 자, 그리고 during이에요, while이에요, 그 밑에? during입니다. during은 전치사고 while은 부사절 접사인데 전치사는 뒤에 뭐가 와요? 응? 전치사는 뒤에 전치사의 목적어인 명사가 오죠. 그쵸? 근데 부사절은 접속사는 뭐가 와요? 당연히 주어 동사를 비롯한 필수 성분이 뒤에 따라오죠. 절의 형태가. 근데 breaks and non-work time이라는 명사구가 왔으니까 전치사의 목적어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전치사인 during이 된 겁니다. 자, 5번 carrying이에요, carried이에요? 그러니까 능동의 입장이죠. 현재 분사. 그쵸? 앞에 있는 more of these segmenters를 수식해 주는 거예요. 더욱 많은 이런 분리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두 개의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쵸? 가지고 다니는 입장이잖아요. 능동적으로. 그쵸? 그래서 능동의 의미로 현재 분사를 쓴 겁니다. 그리고 they예요, it이에요? 왜요? 왜요? 응? 아까 얘기했는데 그거 필기 안 했어요? 그쵸. 그런 유연한 근무 시간이 이렇게 자기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게 완전히 분리할 수 있게끔 해주니까 이렇게 분리를 더 잘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쵸? 좋아요. 자, 아까 얘기했던 대로 integrating이랑 to integrate 둘 다 됩니다. prefer은 동명사하고 투부정사 둘 다 됩니다. 이걸 뭐 본문하고 다르다고 해서 뭐 틀렸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건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좋아요. 그래서 잠깐 쉬고 우리 2개 남았는데 이어서 자, 5번째 질문 제목이 어떤 제품이 완벽하게 보완적이라고 가정하면 안 되는 이유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품이 보완적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특정한 제품이 있으면은 그 제품과 그 제품의 특성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다른 제품을 얘기하는 거죠. 예로 뭐가 있을까요? 자, 여기 예시를 들어주는 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 어때요? 영화를 볼 때 보통 팝콘을 사서 영화관에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영화라는 그 서비스하고 팝콘이라는 제품이 서로 보완 관계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항상 꼭 팝콘을 먹는 건 아니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저 같은 경우는 냄새가 많이 나는 뭐 그런 걸 선호하기 때문에 뭐 떡볶이나 뭐 그런 걸 사들고 가는 짓은 안 하고요. 전 별로 뭐 영화 볼 때 안 먹어요. 근데 그걸 들고 반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웃긴 건. 그쵸? 대부분의 영화관에서 뭔가 음식에 대한 뭐 과도한 그런 제약을 안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당황스러울 때가 많은데 옆자리에서 막 이상한 거 먹어갖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팝콘과 영화의 관계가 꼭 보안의 관계는 아닐 수 있다. 왜냐하면 다른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다른 음식이 영화 볼 때 더 적절하다라는 트렌드가 생기면은 팝콘이 밀려날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런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자, 1번부터 봅시다. A complementary good is a product. 자,
complementary good 하면은 보완제, 경제학 용어로 보완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방금 얘기한 그런 보완 관계에 있는 제품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보완제는 is a product, 제품인데 어떤 제품이다? That is often consumed alongside another product. 자, 제품인데 종종 소비되는 제품이다. 다른 제품에 따라서 다른 제품과 함께 이렇게 소비되는 제품이 보완제다. 자, 예를 들어서 for example, popcorn is a complementary good to a movie. 자, 팝콘은 영화의 보완제가 되고 while a travel pillow is a complementary good for a long plane journey. 이 travel pillow, 이 여행자의 이 베개. 그러니까 여행 베개라는 게 뭐예요? 뭔가 그 자리에 누웠을 때 비행기 좌석에 누웠을 때 쓸 수 있는 그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베개죠. 이게 long plane journey, 긴 비행기 여행의 보완제다. 그러면서 when the popularity of one product increases, 자, 한 제품의 인기가 올라가면은 the sales of each complementary good also increase. 그 제품의 보완제의 판매 역시 증가한다. 그쵸? 그것과 함께 잘 팔리는 게 보완제일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by producing goods that complement other products that are already or about to be popular. 자, by producing, by 하면 뭐뭐 함으로써죠. 뭐 함으로써? by producing goods, 제품을 생산해냄으로써. 어떤 제품이겠어요? 어떤 인기 있는 상품의 보완제를 생산함으로써 그 인기 있는 상품이 잘 나가면은 그 보완제도 계속 잘 나갈 테니까 보완제를 팔면은 돈을 벌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Goods that complement other products that are already or about to be popular. 자, 보완하는 다른 제품을, 근데 어떤 다른 제품이야? 자, 이미 popular, 인기가 있구나. 혹은 or about to be popular. 자, be about to 하면은 뭐뭐 하려고 하다 이런 의미죠. 막 뭐뭐 하려고 하다. about to 하면은 be about to 하면은 막 뭐뭐 하려고 하다. 그러니까 이제 막 인기 있어지려고 하는 다른 제품을 보완하는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you can ensure a steady stream of demand for your product. 그런 보완제의 steady stream 하면 물결이죠. 계속 steady 꾸준한 이런 흐름, 물결이라기보다 흐름이라고 합시다. 수요의 흐름을 ensure 보장하다, 보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보완제를 팔아갖고 이것도 잘 팔릴 수 있다. 어떤 그 인기 있는 상품의 보완제라면. 그래서 some projects enjoy perfect complementary status. 자, 몇몇 제품들은 완전한 보완적인 status, 지위를 enjoy, 즐길 수 있다. 그러면서 부연 설명을 대시하고 해줍니다. They have to be consumed together. 자, 그들은 이 보완제 관계에 있는 제품들은 소비됩니다. 함께. 뭐와 뭐처럼 예를 들어서 such as a lamp and a light bulb. 전구와 이 램프처럼 보완제의 관계에 있으면 같이 소비가 되기 때문에 잘 팔립니다. 그러나 아까 영화 팝콘의 예를 들었듯이 보완제 관계가 꼭 확실하고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죠. 그쵸? 그래서 팝콘 외에 다른 제품을, 다른 음식을 먹을 수도 있잖아. 그리고 영화를 볼 때 그 음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서 영화를 볼 때는 이 음식을 먹는 게 새로운 트렌드다 라고 해서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으면 어때요? 팝콘은 밀려나겠죠. 그쵸? 그래서 영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니까 팝콘을 나는 많이 팔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시장에 진입하면은 그런 새로운 트렌드에 밀려갖고 망할 수도 있다라는 걸 경계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6번을 보면은 However, do not assume that a product is perfectly complementary. 자, 그러나 assume, 가정하지 마라. Do not assume. 뭐라고 가정하지 마라? A product is perfectly complementary. 자, 어떤 제품이 완전하게 보완 관계라고 가정하지 마라. 방금 제가 팝콘의 예시를 들었듯이 꼭 그런 건 아니다. 왜냐하면은 as가 이끄는 부사절 또 여기서 이유로 쓰인 거예요. because와 같은 의미. 왜냐하면은 as customers may not be complementary locking into the product. 고객들은 완전히 lock into 하면은 어디에 고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어디에 고정하다. 그러니까 특정한 제품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제품이 특정 제품의 보완 관계다라고 이렇게 결론 내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쵸?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거의 예시로 뭘 들어줬냐 책에선 For example, 예를 들어 Although motorists may seem required to purchase
gasoline to run their cars. 자, 비록 이 운전자들, 모터리스트들이 필요한 것처럼 보여도 뭐가 gasoline. gasoline 하면은 뭐야? 그거 휘발유죠. 휘발유를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 구매할 것이 필요한 것처럼 보여도 사실 어때요? 이 연료가 휘발유차만 있는 게 아니죠. 그쵸? 그래서 they can switch to electric cars. 그들은 전기 자동차로 바꿨을 수도 있다. 이렇게 자동차와 그 연료 휘발유가 항상 보완 관계는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쵸? 이 전기 자동차 시대가 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트렌드가 바뀌면은 보완 관계도 깨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중심 내용이었어요. 자, 1번 대시에요, 와시에요? 네. 왜요? 선행사. 앞에 있는 프로덕트를 수식해주는 선행사, 프로덕트를 수식해주는 관계대명사절이죠. 그쵸? 그래서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 선행사가 있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자, 3번 each이요, there이요? each가 뭘 지칭하는 건데요? 그쵸. one product를 지칭하는 겁니다.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제품의 인기가 증가하면은 그 인기 있는 제품의 보완제의 판매도 역시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자, 4번 compliment예요, compliments예요? compliment죠? 왜요? 선행사 goods 뭐예요? 복수잖아요. 상품 아니에요? 아, 그러네. 미안합니다. 자, 자, 보면은 지금 뭐야? 굿즈 하면은 제품이라는 의미고 S 자체가 붙어 있는 거죠. 그쵸? 자, 선행사가 지금 굿즈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수가 아니라 굿즈 자체가 셀 수 없는 명사고 셀 수 없는 명사고 이게 단수입니다. 그래서 compliment가 된 겁니다. 좋아요. 자, 그다음 ensure 확실히 하다, 보장하다 이런 의미라고 했어요. 뭐예요? 확실히 하다, 보장하다? make sure하고 그리고요. 자, make sure하고 그리고 뭐야 이거? guarantee 보장하다, guarantee하고 그리고 assure 이 정도만 쓸게요. 그리고 내가 잘못 설명했는데 자, compliment하고 compliments 둘 다 돼요. 참고로 자, 굿즈는 이 단수도 되고 복수도 됩니다. 단복수가 둘 다 돼요. 이거 자체가 근데 우리 본문에서는 compliment라고 했죠? 앞에 거 단복수가 둘 다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5번 뭐예요? consumed예요, consuming이에요? 그러니까 주어 they와의 관계를 보면 되죠. 그러니까 they가 뭐예요? some products죠. 그쵸? 제품의 입장에서는 소비를 당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수동으로 써야죠. 제품의 입장에서는 소비를 하는 주체가 아니라 소비를 당하는 대상이니까 수동으로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what이에요, that이에요? assume드의 목적어로 쓰인 that 명사절이에요. 완전한 필수 성분이 다 갖춰진 완전한 절이죠. 좋아요. 어렵지 않았죠? 좋아요. 자, 마지막 장문인데 장문 그 41, 42 그 장문 들어가는 거 맞죠? 몰라요? 자, 심각합니다. 자, 그러면 안 돼요. 자, 장문이니까 자, 제목부터 봅시다. 제목 보세요. 그냥 됐어요. 제목 보세요.
local food 생산은 언제나 지구 환경에 더 좋을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local food 뭐 local food라고 써놨냐 이게 영어를 뭐 이러놓으면 안 돼요. 이거 뭐 설명을 똑바로 해야지. 그러니까 지구 환경에 더 좋을까라는 건 뭐예요? 이 자연에 유해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근데 어때요? 어떤 농경을 할 때도 여러 가지 화석연료를 필요하는 장비들을 활용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농기구도 그렇고 농기계죠. 기구가 아니라 기계. 그것도 아까 얘기했던 그런 석유를 기반으로 한 뭐 가솔린이나 디젤 같은 거를 연료로 쓰죠. 그쵸? 그리고 어때요? 결정적으로 이 글에서 초점을 맞춰준 배송의 측면에서 배송을 위해서도 화석연료를 태워서 배든 비행기든 차든 다 그렇게 가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농경에 있어서도 지구 환경에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그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local food 하면 뭐예요? 우리말로 하면은 그러니까 그 지방에서 그 소비하는 소비자가 사는 그 지역에서 생산한 제품이죠. 그쵸? 어디서 수입해오고 다른 지역 그 특산품, 특산지에서 갖고 온 게 아니라, 그쵸? 그러니까 어때요? 이렇게 보면은 배송 거리가 짧잖아요. 그 지역에서 사온 local food, 그 지역 음식이라면. 근데 배송 지역이 짧다고, 배송 거리가 짧다고 해서 무조건 화석 연료의 사용량과 온실가스의 배출량이 더 적을 거냐? 그게 맞냐라고 그거에 대한 답을 주는 내용이 중심 내용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는 글을 통해서 설명을 해봅시다. 자, 1번부터 보면은 claims that local food production cut greenhouse gas emissions by reducing the burning of transportation fuel are usually not well founded 라고 했어요. 자, claims 하면은 주장이죠. 근데 어떤 주장이야? 이때 명사절이 claims를 수식해 줍니다. 지역 음식 생산이 온실가스 방출량을 줄였다는 이런 주장. 모함으로써 transportation 운송이죠. 수송 운송 다 같은 거죠. 수송 연료의 연소를 줄임으로써 이렇게 온실가스 방출량을 줄였다는 이런 주장은 are usually not well founded. 잘 이렇게 세워지지 않았다. 잘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이 근거가 탄탄하게 자리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할 만한 주장은 아니다. 그러니까 운송 거리가 짧다고 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게 아니고 운송 거리가 멀다고 해서 길다고 해서 거리가 길다고 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그만큼 높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음식 단위당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키로당, 파운드당, 개수당, 한 박스당, 갤런당 이렇다는 거죠. 그쵸? 단위당 그렇다는 거죠. 당연히. 그쵸?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2번 보면은 Transport is the source of only 11% of greenhouse gas emissions within the food sector. 자, 수송은 오직 11% 비율의 이런 근원이래요. 뭐에? 이 온실가스 배출의 이 식품 부분에서. 그러니까 수송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있어서 수송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편이죠. 11%는. 그쵸? 그래서 so reducing the distance. 자, 거리를 줄이는 거. 근데 어떤 거리? That food travels after it leaves the farm. 이 식품이 농지를 떠난 이후에 이동하는 거리를 줄이는 것은 is far less important. 훨씬 덜 중요하다.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다. 뭐보다 than reducing wasteful energy use on farm. 농지에서 사용되는 이런 낭비되는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것보다 덜 중요하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수송은. 그쵸? 그래서 3번 보면은 food coming from a distance can actually be better for the climate. 식품. 근데 이 먼 거리에서 오는 distance에서 오는 이런 식품은 사실상 climate, 기후. 그러니까 이 지구 환경에 더 좋을 수도 있다. 뭐에 따라서 depending on how it was grown. 어떻게 이시 지칭하는 건
food coming from a distance죠. 재배되는지에 따라서 이 기후에 더 좋을 수 있다. 그러니까 수송 거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수송 거리보다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거는 재배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농경을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친환경 농법이냐, 기계를 덜 쓰냐, 뭐 이런 식의 요소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설명해 줍니다. For example, field-grown tomatoes shipped from Mexico in the winter months. 자, 겨울에 해당하는 달, winter months. 그러니까 뭐예요? 북반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영어로 쓰인 글이죠. 미국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관점에서 쓰인 글이고 미국인들이 공유하는 그런 내용인데 북반구의 winter 뭐예요? 12월, 1월, 11월 이럴 때죠. 그쵸? 2월. 이때 멕시코는 뭐예요? 멕시코는 적도와 가까운 기후죠. 그쵸? 열대 기후가 일부 포함된 건조 기후 때 그런 위도에 형성되어 있는 그런 국가인데 자, 그러니까 겨울에도 따뜻하다고요. 멕시코는 멕시코는 따뜻해요. 멕시코 역시 북반구 나라긴 한데 겨울에 따뜻하기 때문에 12월에도 이렇게 멕시코에서 재배된 토마토들은 will have a smaller carbon footprint than local winter tomato grown in greenhouse. 자, 더 적은 carbon footprint, 온실가스 배출 흔적을 지닙니다. 그러니까 멕시코에서 이렇게 먼 거리를 수송해서 왔지만 멕시코에서 재배해서 미국에서 소비하는 그 토마토에 의해서 배출된 온실가스량이 더 적대요. 뭐보다? than local winter tomatoes grown in a greenhouse. 지역에서 겨울철에 생산된 토마토에 의해서 배출된 온실가스 양보다. 왜? grown in a greenhouse. 이 뭐야? greenhouse 그거 뭐야? 비닐하우스 같은 비닐하우스는 우리나라 형태고 그러니까 실내에서 생산된 이 토마토보다 그쵸? 겨울철에는 미국은 재배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적잖아요. 그쵸? 미국 남부의 아열대 기후 지역에서는 충분히 생산을 할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농경에 유리한 조건은 아닌데 이 그린하우스 시설을 통해서 할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 뭐예요? 그린하우스를 가동할 만한 연료가 필요하죠. 그쵸? 그런 생산 방식에 의해서 그린하우스와 같은 식으로 생산을 하게 되면은 연료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만큼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송에 의해서 먼 거리를 이동했다고 해서 이렇게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생산하는지가 중요하다는 예시를 들어준 거였죠. 그쵸? 그리고 예시를 하나 더 들어줍니다. In the United Kingdom, 영국에서 lamb meat, 양고기죠. 근데 어떤 양고기? That traverse 11,000 miles from New Zealand. 자, 뉴질랜드에서 11,000마일을 이동해 와서 수입된 양고기는 generate 발생시킵니다. 오직 only 1/4 the carbon emissions per pound. 파운드당 per pound 파운드당 4분의 1의 이 온실가스 배출을 만들어냅니다. 뭐에 비교해서 4분의 1이라는 거야? Compared to British lamb. 이 영국에서 생산된 양고기와 비교해서. 그러니까 뉴질랜드에서 생산된 양고기를 수입해서 그렇게 수송을 해서 배든 비행기든 그만큼 화석연료를 태웠을 텐데 오히려 영국에서 생산한 양고기보다 4분의 1이나 그 온실가스 배출량이 더 적대요. 왜? Because farmers in the United Kingdom raise their animals on feed. 자, 이 영국의 농부들은 그들의 동물을 먹이로 기른대요. 근데 어떤 먹이다? feed. feed가 명사로 쓰였어요. which must be produced using fossil fuels. 화석 연료를 이용해서 생산될 수 있는 먹이에 기반해서 기르기 때문이다. 뭐보다는 rather than on clover pasture land. 자, pastureland 하면 목초지죠. 그쵸? 클로버는 우리가 아는 그 클로버 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목초지에 풀어놓고 방목하기보다는 화석연료를 통해서 생산해내는 그런 사료를 통해서 이렇게 얘네들을 기르다 보니까 더 화석연료 배출량이 더 많은 거다. 4배 정도 더 많은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보면은 when food does travel, 자, 이 식품이 이동할 때 what matters most is not the distance traveled, but the travel mode and most of all the low side라고 했어요. 자,
식품이 이동할 때, 수송될 때, 자 일단 수송보다는 생산 방식이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온실가스 배출량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했어요. 그리고 수송의 측면에서도 분석을 또 따로 해주는데, 수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what matter most. 여기 아까 matter이 동사로도 쓰이고 명사로도 쓰였죠. 여기서는 동사로 쓰였네요. 가장 중요한 것은 it's not the distance traveled. 이동하는 거리가 아니다. 거리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이동하느냐. travel mode. 이동 방식이다. 근데 surface versus air. 자, 표면이라는 게 뭐야? surface. 표면이라는데 이게 뭘 얘기하는 거야? surface가. 표면이 뭐예요? 도로교통이겠죠. 그쵸? 도로교통을 얘기합니다. 철도나 자동차를 이용해서, vehicle를 이용해서 가는 거냐, 혹은 이 air, 비행기를 통해서 가는 거냐. 어떤 게 더 연료 효율이 더 높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더 적겠어요? 차요? 비행기. 당연히 비행기겠죠. 그쵸? 그리고 and must avoid the load side. 이 load, 짐이죠. 그쵸? 이 화물 적재량의 크기도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bulk loads of food can travel halfway around the world by ocean freight with a smaller carbon footprint. 자, 이 화물 적재량의 크기가 왜 중요하냐면 음식에 이 부피가 큰 음식, 그러니까 음식의 양이 많으면, 수송하는 음식의 양이 많으면 어때요? 자동차로 보통 안 가죠. 그쵸? 자동차로 가는 거리가 더 적어요. 더 적고 대부분의 거리를 비행기는 잘 안 쓰고 보통은 배로 많이 할 텐데 배로 많이 가겠죠. 그쵸? 그럼 뭐예요? 이런 도로교통보다는 배 같은 게 온실가스 배출량이 더 적다고요. 그 단위당 따지면. 그래서 이 부피가 큰 음식은 전 세계 반 정도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뭐를 통해서? 오션 프라이트. 프라이트 하면 화물 수송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배를 통한 바다를 통한 화물 수송으로 with a smaller carbon footprint. 더 적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남기면서 per pound delivered. 수송되는 파운드당 이렇게 더 적은 배출량을 남기면서 뭐보다 than foods traveling just a short distance but in much smaller roads. 그러나 이 더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식품보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 더 작은 크기의 형태로. 그러니까 더 작은 크기면 어때요? 크기가 작으면은 배가 아니라 자동차를 통해서 그렇게 수송하겠죠. 화물 트럭을 통해서. 그쵸? 그러면은 트럭을 많이 운송해야 되고, 그리고 이 도로교통이 더 단위당, 효율당, 그러니까 거리당 뭐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온실가스 배출량이 더 많으니까 이게 더 지구온난화에 기여하는 정도가 더 크겠죠. 그쵸? 그래서 마지막 보면은 For example, 80-wheelers carry much larger loads than pickup trucks, so they can move food 10 times as far while burning only 1/3 as much gas per pound of food delivered라고 했는데, 자, 그러니까 같은 도로교통이더라도 어때요? 화물 그 차의 크기가 클수록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겠죠. 그쵸? 그 단위당 배출량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80-wheelers 하면 뭐예요? 바퀴가 18개라는 거예요. 그럼 엄청 크다는 거죠, 차가. 그쵸? 이런 엄청 큰 대형 트럭은 훨씬 더 많은 짐을 나를 수가 있는데, 뭐보다 픽업 트럭, 이런 좀 일반적인 작은 화물 트럭들, 우리가 흔히 도로에서 보는 그런 1톤 트럭 같은 그런 트럭들보다. 그래서 so they can move food 10 times. 자, 그들은 음식을 이동시킬 수 있대요. 100배 더 멀리 뭐하는 동안에 as far while burning only 1/3. 오직 3분의 1만 연료를 태우는 동안에 그러니까 작은 차보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정확하게 수치를 얘기해주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연료를 더 적게 쓰고도 더 먼 거리를 수송할 수 있다. As much gas per pound of food delivered. 수송되는 음식 파운드당 이런
연료 가스를 3분의 1만 쓰고도 훨씬 더 100배 더 멀리 이렇게 이동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의 중심 내용 다시 정리해 보자면 식품이 먼 거리를 이렇게 수입해 오면은 이로 인한 수송에 쓰이는 연료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을 것 같다는 편견이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니고 수송보다는 재배 방식, 생산 방식이 더 영향을 많이 끼치고 수송에 있어서도 거리가 멀면 멀수록 그리고 화물 크기가 크면 클수록 더 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더 적다는 게 중심 내용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쵸? 좋아요. 자, 그래서 1번 자 dash이죠? 그쵸? 자, 어떻게 되는 거냐? 앞에 claim을 수식해주는 동격의 된 명사절입니다. 동격의 된 명사절은 어때요? 형태가 완전하죠? 그쵸? 완전한 형태의 동격의 된 명사절이 되는 겁니다. 된 명사절이기 때문에 완전한 거예요. 자, 주장인데 어떤 주장이냐 이렇게 설명해 준 거죠. 자, reducing, reduce 이 원형에 비슷한 뜻 뭐가 있을까요? lower이 있겠죠. 낮추는 거, lower. 그리고 decrease가 대표적이죠. decrease. 좋아요. 그리고 are요, is예요. 왜요? 센스 없어. 자, 무슨 말이야? claims s가 붙었잖아요. s를 good랑 다른 거죠. s를 붙여준 겁니다. 복수라서. 자, 그래서 복수기 때문에 가산명사고 이렇게 단복수를 나눌 수 있어서 이렇게 복수로 표현해 줬으니까 claims에 스위치해서 r을 쓴 겁니다. 자, 그다음 2번 after it leaves the farm이죠. 이 시치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자, 해석을 해보면 되잖아요. 지금 food죠. 어떻게 해요? So the reducing the distance that food travels after it leaves the farm. 자, 그러니까 거리를 줄이는 건데 식품이 이동하는 거리. 뭐한 후에 after it 식품이 그 농지를 떠난 후에 식품이 이동하는 거리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food를 지칭하는 단수 대명사 it이 됐어요. 자, 그래서 it에 are요. 그쵸. 왜요? 뭐에 스위치 해줘야 되는데? 자, reducing the distance that food travels after it leaves the farm에 스위치해 주는 겁니다. 이 괄호친 여기가 다 주어예요. 얘가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동명사구 주어죠. 그쵸? 동명사구 주어는 단수 취급한다. 동명사구 주어 단수 취급. 자, 그 다음 3번 뭐예요? 왜 it이에요? 뭘 지칭하는데? 앞에 food. 그쵸. Food coming from a distance. 먼 거리에서 온 식품을 얘기하는 거죠. 이 it이. 자, shipped예요, shipping이에요. 배송된 거잖아. 수식받는 명사 뭐예요? 앞에 field grown tomatos죠. 그쵸? 이 농지에서 재배된 멕시코 토메이로드인데 이 겨울철에 북반구 겨울철에 멕시코에서 배송된 농지 재배 토마토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배송된 입장이죠. 그렇죠? 그래서 과거 분사로 수동의 의미로 써준 겁니다. 자, generate예요. 응? 뭐라고요? generate. 왜요? one. 응?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원이 어디 있어요? 자, 앞에 스위치를 해줘야겠죠. 그렇죠, 주어에 뭐가 단순. 원이라고 했잖아요. 원이 어디 있어요? 주어가 뭔데요? 뉴질랜드. 자, 그러니까 자, 알겠어요. 설명을 같이 봅시다. lamb meat이 주어죠. 그쵸? lamb meat이 주어입니다. lamb meat that travels 11,000 miles from New Zealand까지가 다 주어예요. 그 중에서 lamb meat에 스위치 해줘야 되니까
단수죠. 그쵸? 그래서 generate가 된 겁니다. 그리고 밑에는 produced죠. 그쵸? 선행사에 이렇게 태를 맞추는 거예요. 주격 관계대명사절. 그쵸? 선행사가 feed입니다. 먹이라고 했어요. 먹이는 생산되는 입장이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must be produced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6번에 does는 강조의 do를 단수형으로 does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동사를 강조해 주는 건데 별 뜻은 없습니다. 특별한 뜻은 없고 뭐 정말로 뭐뭐하다 뭐 이 정도로 해석해 주면 되는데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사실. 자, 그리고 what matters must까지 와시기는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절이자 명사절이 주어 역할을 했었죠. 그쵸? 그리고 앞에 the distance를 수식해주는 과거분사 traveled예요. 이동된 거리죠. 거리가 이동하는 입장이 아니죠. 이동은 사람이 뭐 이런 교통수단을 통해서 하는 게 이동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delivered예요, delivering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파운드 무게 단위죠. 그쵸? 무게 단위인데 이것도 이동되는 입장이죠. 그쵸? 파운드도. 그쵸? 그래서 이동하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과거분사로 수식을 해줬어요. 좋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보겠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단어 시험이랑 리뷰 테스트 준비해 와야 합니다. 그리고 과제 줄게요. 잠시만요. 우리가 이 몇 회차냐? 10회차구나. 왜 이렇게 망했냐? 자, 지난 시간 과제 보여주세요. 답지가 왜요? 제일 많이 진짜 답지 없으세요? 답지 뒤에 것만 앞부분 내가 답지 다시 줄게요. 잠시만요. 근데 저기 프린트하고 있는데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앞에 21, 23이 없다는 거죠? 네. 알겠어요. 여기 채점하세요. 좋아요. 조심히 들어가고 오늘 수고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웠을 텐데 그래도 열심히 잘 들어줬어요.